네, 이영주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내가 퇴근하고 탕탕 후루후루 프라이데이입니다. 탕탕 후루후루 했더니 탕후루 얘기하는 거 같아요. 그 노래예요. 그 노래요? 네, 프라이데이. 아, 프라이데이. 네. 계란 후라이 먹고 싶네요. 어떡해. 미국에 아이언맨이 있다면 네. 한국엔 아이스맨이 있습니다. 와, 오늘 대단하시네요. 텐션이. 이야, 대단하십니다. 좀 얘기가 되나요? 아, 예. 진행하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포기하고 살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는 뭐예요? 예,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체 브랜드 PB 상품 우대 의혹을 받고 있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했다는 이슈입니다. 과징금 1,400억이면 꽤 센 거 아닌가요? 엄청 셉니다. 이는 이 공정위가 국내 유통기업에 부과한 사상 최대의 과징금인데요. 이는 PB 상품 검색 순위 조작을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를 엄중히 제재하겠다는 공정위의 입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공정위는 쿠팡과 PB 상품 납품 자회사 CPLB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는데 이에 대해 쿠팡은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어떤 기만 행위가 있었다는 겁니까? 네, 공정위는 이커머스 업계 1위 쿠팡에서 상품 검색 시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우선 보여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생수를 검색하면 쿠팡 PB 제품인 탐사가 가장 먼저 보인다. 뭐 이런 식이었는데요. 이에 공정위는 쿠팡이 이 판매량 등 객관적 데이터와 무관하게 자사 상품을 상단에 배치했다고 봤습니다. 네. 쿠팡이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 가지 알고리즘을 이용해 중개 상품을 배제하고 최소 64,250개의 자기 상품을 검색 순위 상위에 고정 노출했다. 이런 것이죠. 한마디로 이제 순위 조작했다 이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결국 이 알고리즘 조작으로 상위에 고정 노출된 자기 상품의 경우 프로모션 대상 상품의 총 매출액은 76%, 고객당 노출수는 43% 각각 늘었고요. 검색 순위 100위 박 상품들이 막 1위, 2위에 노출되게 됐는데요. 이 과정에서 쿠팡은 자기 상품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로 한 상품도 검색 순위 상위에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순위 조작 말고 후기 조작도 있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알고리즘 조작 외에도 자기 상품의 검색 순위를 높이기 위해서 임직원 후기까지 동원한다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쿠팡이 2019년부터 작년 7월까지 쿠팡 체험단에 본사, 계열사 임직원 2,297명을 동원해서 자체 브랜드 상품에 긍정적 구매 후기를 달고 높은 별점을 부과했다는 것이죠. 2019년 8월부터는 시작된 임직원 후기는 공정위가 파악한 것만 해도 72,614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평균 별점은 5점 만점에 4.8점이었습니다. 아니 알뜰 소비자들은 이제 뭐 하나 물건 살 때 보면 별점 보고 후기 달린 거 다 보고 이러는데 이게 그래서 상당 부분이 임직원들이 쓴 거다? 네, 그랬다고 합니다. 원래 쿠팡 체험단은 인기가 없거나 출시 초기인 PB 상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무료로 제공하고요. 그 대신에 이 상품 후기를 작성해달라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후기가 잘 달리지 않자 임직원을 동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PB 상품 후기, 구매 후기를 임직원에게 시키면서 구체적인 매뉴얼까지 정해졌다고 합니다. 뭐 장점 위주로 서술을 하라, 4줄 이상 작성하라, 하루 내에 작성하고 임직원 회사가 사진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뭐 이런 요구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건 누군가 이제 발견해서 신고한 게 아니라 공정위가 자체적으로 밝혀낸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런 후기 조작을 했던 쿠팡은 2021년 6월 이 공정위 1차 현장 조사가 진행될 때까지는 임직원이 직접 후기를 작성했다는 사실도 공개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뒤에 임직원이 작성한 후기라는 사실을 공지했지만 공지 방식도 개별 후기 글의 맨 마지막 부분에 한 줄로 임직원이 작성했다라는 사실을 언급하는 수준에 그쳤고요. 쿠팡 입장은 뭐예요, 그래서? 일단 쿠팡은 알고리즘 조작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쿠팡 관계자는 쿠팡에 쿠팡 랭킹 순 기능이 없으면 판매량, 가격 순만으로도 검색할 수 있는데 이 판매량 순으로 검색하면 기존 대기업, 독과점 상품만 노출돼서 이 중소기업 업체 노출 기회가 봉쇄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러면 임직원들이 후기 쓰게 한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제품 후기 작성에 대해서도 이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인데요. 그러면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유례 없이 상품 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뛰어넘는 과도한 과징금과 형사 고발까지 결정한 공정의 형평이른 조치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어서 행정소송을 통해서 법원에서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또 향후 예정되어 있던 투자를 재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로켓 배송과 같은 서비스 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의 얘기예요? 그럼 이게 뭐 경고입니까? 네. 경고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네. 제품에 대한 정보 제공 목적으로 했다? 그런데요, 제가 정리해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정보 제공을 그 상품 생산자가 하면 공급자가 하면 그게 광고인 거고요. 소비자가 하면 그게 후기인 거예요. 성격이 다른 거예요. 정보 제공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둘러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 이 점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예, 정보 제공도 차원이 있는 거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존스님이 안 그래도 후기 보니 장점 단점 길게 자세히 써놨길래 알바인가 싶었죠라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댓글도 저희에게 이건 댓글은 존스님이 쓰신 겁니다. 네, 존스님이. 네, 예.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네. 네, 이용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